인공지능 R 고하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기 위한 혹은 다음날 일어나게 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딥러닝 RNN과 LSTM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편미분, 체인룰, 시그모이드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복잡한 수식과 이론은 잠깐 뒤로 하고 R과 케라스를 통해 RNN과 LST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이전 영상인 인베딩, 월투백 수업을 기초로 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연어 처리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경망들의 특징 중 하나는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레이어들은 입력값이 들어오면 독립적으로 처리를 하고 상태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들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적 특징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뇌에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문장 처리 능력과 단어가 기억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제일 앞문장부터 보는 사람보다 특정 단어들을 먼저 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길이 가는 대로 단어를 처리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문장 처리 능력을 발휘하여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를 점진적으로 처리합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축된 프로세스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처리하고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처리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며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RNN, 제귀신경망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전혀 기억이 없는 첫 번째 계층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간단하게 망의 초기 상태, 제로 벡터로 초기화를 시켜 구현합니다. 케라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단 한 줄의 코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케라스와 함께 딥러닝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해 봅시다. 케라스에서는 간단하게 RNN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심플 RNN 함수입니다. 이 레이어는 세 가지 인재값을 요구합니다. 배치 크기, 시간대, 출력 차원. 하지만 출력 차원을 제외하고는 값을 주지 않으셔도 넌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단 출력 차원인 유닛 값만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는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3차원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때는 return sequence라는 값에 true 값을 주셔야 모델은 이 레이어의 현재 상태 값을 다음 출력 값에 영향을 미쳐야겠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알게 됐던 RNN의 동작 메커니즘이 고작 이 하나의 인재값을 통해 구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력을 담당하여 2차원으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아래 코드처럼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영화 감상평 분류 문제를 통해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상위 1만 개의 단어만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정수 리스트로 적재하며 동시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패드 시퀀스 함수를 통해 제각각의 문장들의 길이를 우리가 설정해준 문장당 500단어로 맞춰줍니다. 문장이 500단어가 안되면 0값을 채워주고 500단어가 넘으면 과감하게 쳐내주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델을 설계해주겠습니다. 클래스 모델 시퀀테일 함수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라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인베딩으로 각 단어 인덱스들을 벡터화 시켜주고 레이어 심플 RNN 계층을 2번 통과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앞서 설정한 출력 차원을 그대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위한 조밀 분류 계층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이때 출력값은 0에서 1값 사이를 돌려주는 함수
시그모이드를 배치시켜 긍정 혹은 부정 중 하나의 결과값만을 출력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컴파일 시켜주고 10번 정도 학습을 반복하게끔 해주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위해 잠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세 번째 학습을 마쳤을 때 가장 높은 85% 정확도를 출력하였지만 높은 정확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적합도 눈에 띄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처럼 긴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단순 RNN만을 활용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즉, 긴 문장을 처리하기에 단순 RNN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RNN은 이전 시간대에서 본 입력값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RNN 층이 길게 쌓이게 되면 처음에 봤던 기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Vanishing Gradient Problem, 경사 소멸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기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바로 LSTM입니다. RNN의 변형으로 RNN 층에 입력된 정보들이 저장될 수 있도록 라인을 하나 추가하여 나중에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살짝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LSTM은 중요하지 않은 건 잊고 중요한 건 기억하자는 모델입니다. 새로운 입력값과 이전 상태값이 이전 기억들을 담고 있는 이 셀과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모이드는 0과 1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즉, 확률값을 출력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 함수와 곱셈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과거의 정보는 몇 %만 기억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과거의 정보 중 잊을 건 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메모리 셀에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정보는 이전 상태와 함께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와 타네이츠라는 함수를 통과하여 마법 같은 수학적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을 마친 새로운 정보는 더하기 연산을 통해 메모리 셀에 더해지게 됩니다. 즉, 새로운 정보가 메모리 셀에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STM 또한 RNN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태값은 상태값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출력값 또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셀에 들어있는 정보가 타네이츠 함수를 통해 들어오고 입력값은 다시 이전 상태값과 함께 시그모이드를 만나 곱해지고 이 값은 출력값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 상태값은 다음 상태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메모리 셀 또한 다음 메모리 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소 이야기가 이론적이고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LSTM은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신경망입니다. RNN의 한계로 좌절한 많은 연구자들은 이 LSTM의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등 긴 시퀀스를 가지며 순서가 중요하게 적용되는 문제들을 빠르고 효과적이게 해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린 여기서 타네이츠, 시그모이드가 어떤 수식인지,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LSTM은 과거의 정보들을 기억셀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경사 소멸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극복한 LSTM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케라스에서는 복잡한 수식 대신 단 한 줄의 코드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케라스 모델 시컨테일 함수로 시작해서 임베딩 레이어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많은 연구자들이 환호한 LSTM이 구현된 레이어 LSTM 함수를 추가시켜줍니다. 인제값은 출력 처음만 입력을 해주시고 조밀 연결 계층으로 모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시켜주고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단순 RNN만을 활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LSTM이 경사 소멸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연구자들은 LSTM이 더 높은 정확도를 추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냈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LSTM은 정서 분류 문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서 분류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단어가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만 살펴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그래픽 카드, 램, CPU 등이 갖춰진 컴퓨터로 쥐레찾기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LSTM을 통해 고사양,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RNN 그리고 LSTM은 인공지능을 연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큰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R 고하자의 A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